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애니멀톡을 진행할 사육사 이원영이고요. 애니멀톡은 제 일을 손님분들께 떠넘기는 겁니다. 저희 사육사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이 친구들 관찰하는 거예요. 어디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아픈 곳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같이 관찰을 하는데, 지금은 손님분들과 같이 진행을 해볼 겁니다. 문을 열면 호랑이 친구들이 가까이 올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아 그냥 이쁘다 멋있다고만 아니라 온 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있는 친구들은 호랑이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이에요. 제가 들어가서 만지거나 진찰을 할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불러서 가까이 왔을 때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까이 왔을 때 몸 구석구석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호랑이들, 동물도 사람과 똑같습니다. 몸이 아프면 식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밥을 줘서 잘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을 할 건데, 이 친구들이 아프지 않고도 밥을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배 부를 때. 아 그렇죠, 배 부를 때도 안 먹겠죠. 이 친구들은 무슨 호랑이죠? 한국 호랑이, 그리고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여기 있는 호랑이들은 추운 겨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름은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식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임도 많이 없어져요. 아까 이 친구들 자는 모습 많이 보셨죠? 당연한 겁니다.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돌아다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휴식을 많이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겨울철에는 많이 돌아다니지만 여름철에는 많이 안 움직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도구만 설명을 해드리고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구는 타겟봉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호랑이에게 잠시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호랑아 잠시 일어나 볼래? 잠시만 내려와 줄래? 잠시만 오른쪽으로 와줄래? 잠시 집중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봉을 따라서 호랑이들이 움직일 겁니다. 손가락으로도 할 수 있지만 손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타겟봉을 활용을 할 거고요. 이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들어줬을 때는 항상 칭찬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제가 목소리로 칭찬을 하면은 제 목소리만 기억을 하게 되겠죠? 여기 호랑이 4마리를 사육사 3명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톤이나 억양, 사투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목소리를 했을 때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클리커라는 도구로 공통적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이 소리가 호랑이들이 듣기에는 너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아 라는 소리고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집게입니다. 지금 이 안에는 맛있는 고기가 있어요. 예, 첫 번째 닭고기, 방금 잘 나온 닭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손으로 주면 호랑이는 소고기만 쏙 빼서 먹을까요? 네, 호랑이가 보기에는 그냥 다 고기입니다. 제 손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집게로만 먹이를 줄 거고요. 이제 호랑이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누가 먼저 올래나? 얘들아, 엄마 먼저. 그래, 엄마 먼저. 자, 아들. 아이고야. 지금 같이 왔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가 엄마 호랑이 건곤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엄마예요. 30년 만에 아기 키우는 호랑이 엄마입니다. 당연하게 보이죠? 엄마가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특별한 거야? 라고 하는데, 호랑이는 정말 모성애가 강한 친구도 있는 반면에 모성애가 거의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새끼를 낳자마자 잡아먹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국 호랑이 태어나면은 사육사들이 키웠어요. 인공포육이라고 하죠. 분유를 먹여서 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태어나자마자 너무 친구들을 잘 길렀어요. 그래서 계속 놔둬줬더니 이렇게 건강하게 새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부터 챙겨주고요. 이 친구가 아들입니다. 1살 됐어요. 15개월 됐습니다. 15개월. 이 친구들이 작년 2월 20일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작년 2월 20일에. 이 친구는 5살이에요. 2016년 5월 26일에 태어난 공곤인데 크기 차이는 많이 나나요? 많이 안 나죠? 왜 많이 안 날까요? 맞아요. 성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별 때문에. 호랑이는 수컷이 훨씬 더 커요. 모든 호랑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한국 호랑이들은 현존하는 모든 호랑이들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애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태범이 다 자라면 최대 몸무게가 300kg까지 자라는 대형 고양이과입니다. 300kg까지 자라요. 저기 있는 무궁이 암컷입니다. 다 커봤자 180kg밖에 안 돼요. 크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호랑이는. 크면 수컷, 작으면 암컷이고요. 이렇게 먹고 있을 때 빠르게 상처를 확인을 해야 돼요.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해보면 이쪽으로 와봐. 왔어? 엄마도 왔어? 이쪽으로 와봐. 엄마도 하나 줄게요. 잠시만요. 일로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빠르게 상처를 확인을 합니다. 상처 확인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피가 나고 있으면 다친 거예요. 동건아, 이제 일어나 볼까? 보여? 동건아, 일어나봐. 진짜 커. 일어났을 때 어디 보셨어요? 배 보셨어요? 발바닥도 보셔야 돼요. 이 친구들 항상 걸어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움직일 때 발바닥과 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범아, 일어나봐. 일어났을 때 발바닥과 배의 상처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 보여? 굉장히 깨끗하죠. 발바닥과 배 모두 아픈 곳은 없습니다. 굉장히 건강하고요. 여기 있는 호랑이들 크기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구분을 하려면 뭘로 구분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거? 턱수염? 갈기라고 하죠. 갈기로도 구분이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무늬로 구분을 합니다. 무늬. 호랑이는 호랑이들마다 무늬가 다 달라요. 똑같은 무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잘 몰라요.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친구들이 정확하게 다른 부위가 있어요. 뱀이 있어진 거야? 오른쪽 눈썹을 보시면 되세요. 뱀이 어떻게 얘기해? 태범이의 태범이의 오른쪽 눈썹 보셨어요? 무슨 모양이에요? 약간의 V 모양의 하트 모양이죠. 태범이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저기 지금 벌러덩 누워있는 암컷 무궁이, 저 친구는 오른쪽 눈썹이 일자 눈썹이에요. V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V만 있으면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국 호랑이인데 V다, 무조건 태범이에요. 똑같은 무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무늬로 확인을 하고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볼래? 잘했어. 어우, 많이 컸어. 정말 많이 컸어요. 1년 사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컸고요. 태범이가 가고 나면 무궁이는 다시 올 거예요. 태범이 좀 더 먹이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원래 탈 상태로도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해요. 윤기가 흐르면 건강하다, 푸석푸석하면 몸이 좀 아픈 것 같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 털갈이 하는 중이에요. 한국 호랑이들은 현존하는 모든 호랑이들 중에서 크기도 가장 크지만 털도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겨울철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여름털이 굉장히 짧게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털은 조금 푸석푸석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 오늘 혹시 풀 먹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절대 배고파서 풀 먹진 않습니다. 맞아요. 고양이 요즘에 반려묘로 많이 생활하고 계신 분 계시죠? 캣닙 먹죠, 캣닙. 맞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털 관리를 할 때 혓바닥으로 핥습니다. 그 털들이 몸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속이 더부러 가겠죠? 안 좋겠죠? 그때 풀을 먹고 개워내요. 아니면 그 털들이 다 배솔로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속이 더부르게 해서 풀을 먹는 거지 절대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고요. 이쪽으로 와. 이 친구들도 나름 서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빠 호랑이 같이 못 산다 그랬죠? 호랑이는 원래 아빠랑 안 살아요. 호랑이는 엄마가 혼자 육아를 합니다. 독방 육아예요. 호랑이들은 원래 혼자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단독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야생에서 이 친구들 혼자 살아가다가 번식기 때 잠깐 만나서 짝짓기만 하고 헤어져요. 그러면 엄마가 혼자 동굴 속에서 새끼를 낳고 3년 동안 육아를 합니다. 그리고 출가를 해요. 그러면 또 혼자씩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빠는 이 친구들을 지금 여기선 알고는 있어요. 존재는 다 확인을 했지만 나중에 만나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빠랑은 같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엄마랑만 살아가고 있고요. 이 친구들도 지금은 엄마랑도 독립된 상태입니다. 엄마랑도 이제는 떨어져서 살 거고요. 야생에선 3년이라고 했습니다. 동물원에서는 1년 만에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야생에서 엄마가 3년 동안 육아를 하지만 24시간 계속 붙어있진 않습니다. 엄마 혼자 사냥도 가고요. 엄마 혼자 바람도 쐬고 다니고요. 엄마의 개인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야생에서는. 하지만 시간 매일 붙어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개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지금은 독립을 한 상태고요. 다행히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엄마랑 떨어져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진 않고요. 두 마리 잘 누웁니다. 무궁아 이쪽으로 와봐. 네, 오른쪽 눈썹부터 확인할게요. 다르죠? 태범아 가줄래? 네, 태범이 때문에 무궁이가 잘 못 와요. 그래서 태범이가 가야 되는데 좀 더 먹여볼게요. 태범아 이쪽으로 와봐. 여기서 먹어. 무궁아. 호랑이에요. 무궁아 일로 와. 자, 크기가 확실히 작죠? 1시간 차이에요. 1시간 먼저 태어났는데 크기는 엄청 많이 차이가 나죠? 가면 갈수록 크기는 계속 차이가 더 날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4살이 되면 떨어져야 돼요. 따로 살아야 됩니다. 호랑이는 4살이 되면 성인이 돼요. 4살 때부터 짝짓기를 하는데 두 마리가 피가 섞이면 안 되겠죠? 다른 짝을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 있어. 태범아 넌 좀 가줄래 이제? 더 먹고 싶어? 그럼 얼마 없긴 한데? 태범이 먹고 태범이 이빨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궁이랑 이빨 확인도 해야 돼요. 태범아 아직 덜 먹었어? 무궁아 그럼 무궁이부터. 무궁아 아이고야 그거 먹었어? 태범아 태범아 아직도 씹고 있어? 거기 말고 태범아 다시 한번 태범아 화난 거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빨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빨도 확인을 했고요. 무궁아 또 먹고 있어? 무궁아 다시 한번 무궁아 한 번만 해줄래? 알았어. 일어나봐 무궁이. 이제 오빠 간다. 무궁아 일어나봐. 무궁아 일어나봐. 무궁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확실히 오빠에 비하면 아담하죠.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이 큰 겁니다. 이쪽으로 와. 이제 무궁이 이 시간이야. 무궁아 일로 와. 확실히 크게도 작지만 이쁘게 생겼어요. 확실히 이쁘게 생겼고요. 이 친구가 굉장히 말괄량이에요. 성격도 오빠랑은 좀 반대입니다. 오빠는 굉장히 겁이 많은 친구인데 이 친구는 겁이 없어요. 처음에 여기에 나왔을 때 애기가 이제 처음으로 밖에 나왔을 때 이 친구 물에 계속 들어가려고 했어요. 호랑이는 물을 좋아합니다. 호랑이는 물 안 싫어해요. 그래서 물에 계속 들어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위험하다 그래서 계속 목덜미를 물고 옮겼어요. 너무 고생을 해서 1년 만에 떨어진 겁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지금 공곤이가. 지금 엄마는 쉬고 있죠? 무궁아 몇 개 없긴 한데 일어나봐. 일어나봐. 잘했어. 아이고 이뻐. 일어나봐. 이 친구 무슨 호랑이라고 그랬죠? 한국 호랑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 한국 호랑이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왜 한국 호랑일까요? 한국에 사니까. 중국에 살면요? 중국에 살면 무슨 호랑이죠? 네, 동북아 호랑이입니다. 러시아에 살면 시베리아 호랑이, 북한에 살면 조선 호랑이입니다. 다 같은 아무로 타이거 종이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요. 똑같은 종입니다. 한국에서만 한국 호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존하는 호랑이들은 시베리아, 중국, 러시아에만 살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에만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없어졌습니다. 절멸이라고요. 특정한 지역에서 사라진 동물을 절멸했다고 하는데 한국 호랑이는 한국에서 절멸됐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만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사라졌습니다. 1921년에서 24년 사이에 한국 호랑이는 다 사라졌고요. 일본군들이 말은 좋게 해줬어요. 예전에는 호랑이에게 공격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야. 호랑이 우리가 다 잡아줄게 라고 해서 호랑이를 다 잡기 시작했습니다. 유해동물 구제사업 수구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호랑이들이 다 사라졌고요. 고양이 먹는 거 보여? 현재 중국 러시아에서는 개체수가 그래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킬을 당하는 호랑이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몇 주 전에 중국에서는 민가에 내려와서 공격한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한국 호랑이가.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이 친구들을 밖에 못 풀어줘요. 정말 풀어주고 싶습니다. 근데 풀어주면 큰일 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많아요. 그래서 호랑이가 돌아다니더라도 마주칠 환경이 그렇게 적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어느 산을 가더라도 사람이 다 올라갈 수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 나가는 순간 몇십 명의 사람과 마주치기 때문에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못 나가요.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은 동물원에서만 이 친구들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에버랜드 사육사들은 이 친구들이 밖에는 못 나가지만 이 안에서만이라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이번 애니멀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공놀이 잠깐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공놀이 할 거예요. 이 친구도 공을 좋아해서 공놀이 합니다. 그리고 인사드리고 공놀이 할게요. 공놀이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남은 시간도 에버랜드에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지금까지 사육사 이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공놀이 해볼게요. 공. 무궁화 공. 네가 좋아하는 공.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없어. 무궁화 공. 이제 공 질렸어? 공. 요거. 갑니다. 가요. 하나, 둘, 셋. 내가 다 먹었어. 공부 안 한대. 하기 싫은가 봐. 저기 있나 봐. 뭐냐? 공기 관련. 딱딱합니다. 코 색깔 보시면 분홍색이에요. 어리다는 겁니다. 저기에 검은색 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는 엄마 호랑이 아직 젊은 얼마입니다. 저 친구가 첫 출산이었어요. 작년이. 호랑이는 4살이 되면 성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4살이었어요. 4살 때 처음으로 번식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생기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더 대단한 호랑이고요. 에버랜드에서는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엄마의 야생성을 그대로 이제 배운 친구들이고요. 좋았어. 해보만. 공아 또 봐. 자. 하나.
몽키밸리 같은 거 해야지. 먹는 고양이. 일치 일어났어. 설사가 끌어올리니까.